네, 제드래곤 여러분도 뭐 잘 알고 계시죠? 이재용 회장의 애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드래곤의 새해 첫 메시지는 6G였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들이 꽤 강한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가 새해 보면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특정한 장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의 화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하는데요. 올해 대기업 총수들이 방문한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했고요. 삼성 리서치입니다. 지금은 현대는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SK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새해 첫 방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이제 그 기업의 성과도에 대해서 제가 과거 흐름에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그룹이 2020년, 2021년도에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때 반도체 주가 좋았죠. 22년도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지난해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연말에 동남아 핸드폰 사업장을 방문한 이후에 연초에는 사장단 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방문지가 없었고요. 질책을 했죠.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제 삼성의 두뇌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관련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AI,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는 삼성의 이제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여기에서 이제 화두를 던졌죠. 6G에 대해서 기술력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6G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형 통신 사업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선점을 하자라는 이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비교적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일 때는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통신 관련주의 움직임은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이번 삼성 글로벌 리서치를 방문해서 6G에 대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통신 관련주들의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G. 사실 5G 휴대전화 다들 쓰십니까? 항상 여쭤보는데. 저는 저는 5G가 안 터지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냥 LTE 잡고 쓰는 게 편하다 싶어가지고 5G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LTE를 씁니다. 5G 보급률이 18%, 20%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6G를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사실 향후에 우리가 통신 관련한 기술이 재빠르게 또 이 구축이 돼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디바이스가 잘 구동이 된다. 이런 것을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은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단은 그냥 발언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네. 어려울 때 먼저 R&D를 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니 없니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5G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도 5G의 단점을 보완해서 6G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6G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언제 상용화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빠르면 2027년 정도 얘기도 나오고 그럼 2030년 정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벽만 넘어도 이게 우리가 통신이 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6G가 되면서 우리가 대규모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런 데서도 이제는 뭐 AI까지도 포함을 하면은 당장 더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신도 혁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나왔던 말 올해도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관련 종목들 다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많이들 속았습니다. 단기 이슈로 올랐다가 또 밀리고 단기 이슈로 올랐다가 또 밀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차라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었구나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희망이라도 있지만 지금 통신 관련 장비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러고는 그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 이슈가 나올 만큼 지금 적자가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섹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는 항상 모멘텀이 있을 때 뭐 동수서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하고 이 통신 관련한 서버를 더 확충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통신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는 한 차례씩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관련한 이슈는 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미국 관련된 한국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관련된 회사도 좋고 관련된 미국의 이슈. 미국의 이슈는 6G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는 네. 건데 아까 테이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그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네트워크의 헙 이렇게 되려면은 레벨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6G가 편한 거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순서 측면에서는 먼저는 아니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같이 끼어들어야 돼요. 근데 언제 끼어드느냐? 아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자동차가 처음에 나오고 의미 있는 자동차들이 나오는 시점이 보통 언제냐면 28년 정도거든요. 28년 전인데 아주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건 그 정도고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초도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초도 제품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업체 같은 업체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28년이 아니고 26년부터 초도 장비 업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있느냐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분명히 옛날에 4G나 5G보다는 6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큰 건 맞는데 이제 우리 보시면 중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는 빼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만. 그러니까 미국만 봤을 때 미국의 규모가 이렇게 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차지할 수 있느냐. 26년이냐 27년이나 봤을 때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아까 재무 상태라든지 자금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좀 더 익스텐션에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 체크하게 되면은 안 되는 회사들은 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의미 있게 보시려면은 회사의 재무 상태하고 실제 오더가 25년부터라도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그거는 좀 이른 시각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전통적인 강자는 많이 잊혀지는 종목 뭐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아마 화내실 것 같은데 뭐 KMW라든지 RFHIC 벌써 많잖아요. 네. 근데 회사마다 상태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럴 때는 뭐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추미하느냐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몇 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이 있을 건데 네. 오늘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온디바이스 이야기할 때는 이 통신이 없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AI가 언제 어디서나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통신 환경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G 얘기가 나오는 것은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당연한 것 같은데 임순재 교수님은 지금 그러면 통신 장비주에 대한 매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단기적인 움직임일 것 같다라는 이건 뭐 좀 단기 보수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아쉽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6G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그 6G가 도입이 되면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상용화가 빨라야 28년 정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일반적으로는 2030년대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이런 통신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 5G에 대한 투자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일단 28GHz 5G를 하고 있는 통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G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서는 투자 모멘텀이 상당 부분 이제 제약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나마 뭐 특화형 뭐 5G인 이음으로 지금 그 관련된 장비의 어떻게 보면 수주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특히 뭐 해외에 지금 28GHz의 5G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출렁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금 본다라고 해도 관련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그 모멘텀이 있는 잠깐 동안만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뭐 그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 뭐 이번 같은 경우도 6G 관련돼서도 단기적인 뭐 모멘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가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로봇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 CES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로봇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뭔가 격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김대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삼성의 이런 상용 로봇 관련한 사업의 본격 진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아직은 사실 뭐 관련해서 실적도 없을 거고요. 언제 이게 정말 팔리게 될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안 나왔잖아요. 네.
삼성이 지난해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게 200조 원을 향후에 투자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중에 100조 원은 반도체, 50조 원은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50조 원은 메타버스와 그 로봇에 투자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거든요. 로봇주의 주가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키포인트는 그 현대의 그 보톤 다이나믹스 이 회사가 미국의 회사 로봇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이제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옵션이 있었습니다. 4년 내 상장 조건으로의 인수를 했거든요. 이 4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 상장 이슈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로봇주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본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시점은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올해 2, 4분기 이후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CS2024에서 로봇 관련한 그 출시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자율주행 요 관련된 흐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아직 행사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자율주행과 헬스 AI 이쪽이 좀 부각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 관련한 내용들의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뭐 제가 항상 미국 주식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자율주행 얘기도 그렇고 뭐 AI 얘기도 그렇고 로봇 얘기도 그렇고 헬스케어 얘기도 그렇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는 어제 또 사상 최고가였잖아요. 왜 말 안 해요? 테이프 고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는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주식 ETF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있는데 내가 한 1년 전에 만났던 네. 그 지인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하나 샀거든요. 한 주. 한 주 엔비디아를 네. 왜 한 주만 썼대요? 그래서 제가 450분인가 한번 460분 갔을 때 네. 하나랑. 10주 더 사라. 아, 10주 더 사라. 그때 목표 주가 예. 550불인가 530불이었거든요. 왔잖아요. 그쵸, 520 몇 불 됐죠, 지금? 그 갖고 계신 분이 최고인데 네. 하여튼 엔비디아는 모든 거 갖고 있고 어제 암젠하고도 이제 AI에서 제약 바이오로 가기 때문에 네. 그저께 이제 우리나라 장이 안 좋았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심정에서 딴 얘기 하면은 미국은 AI 엔비디아가 있고 한국은 엔비디아가 없다. 이렇게 그걸로 그냥 다 가름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있는 스트러글을 시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열심히 엔비디아 따라가요. 같은 기업이 나타나면 되죠, 뭐. 예, 그렇죠. 더 말을 길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제 그저께 나왔던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고서가 나온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애플이 비싸냐, 엔비디아가 비싸냐. 뭐가 비싸요? 애플이 비싸다? 비싸지. 애플이 비싸. 성장률이 없는데 올해 25배, 26배고 걔네는 성장이 엄청난데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올라갔다 하더라도 30배가 채 안 될 거예요. 그 리포트는 뭐라고 포드 하던가요? PR 기준으로 보시면 애플이 한 20 후반대, 30배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다가 저한테 질문이 직접적으로 들어왔는데 테슬라가 비쌉니까? 엔비디아가 비쌉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뭐가 비싸요? 테슬라가 비싸죠. 아. 테슬라는 PER이 70배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 동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20 중반 네. 이렇게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는 혁신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가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AI의 필수가 되는 그런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나마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산업, 글로벌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실망할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겠으나 미국 종목을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 종목과 관련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의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의 약간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를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 혹은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G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AI 이야기, 로봇 이야기, 자율주행 이야기가 다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산업들이 뭔가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삼성 M&A 등의 전략 투자는 하면서 말을 줄이셨고요. 김대정 고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 임순재 고수, 6G 상용화는 2030년 이후나 가능할 것 같다. 테이버 고수, 하루 이틀 속아요. 이번에도 속아봐?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